예. 지금 이성민 교수님 그 발표 잠시만요. 시작할 때 네. 스스로 자기 소개를 좀 간단하게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저는 한 30분 발표 준비했는데 교수님 괜찮을까요? 그렇죠. 뭐 우리가 뭐 시간을 시작 시간만 공지했으니까 네. 뭐 사람들이 지치지 않게 네. 한 3, 40분 발표하고 혹시 네. 뭐 질의응답 등 있으면은 좀 네. 받도록. 알겠습니다. 코트랙 체어 오브 LA인데 LA는 아, 뭐, 이게 제가 너무 다 약자로 제가 전공이 원래 조경학과여서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 랜드스케이프 네. 아키텍처. 네네. 제가 이걸 그냥 너무 아니, 다른 데서 발표했던 걸 그대로 갖고 왔더니 아니. 그리고 이 소셜 디터미넌트 오브 헬스 그림은 버전이 여러 개가 있는데 굉장히 신선한 버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종류가 많더라고요. 네. 어떻게 그냥 다른 데서 보다가 그냥 제가 설명하는 거에는 이게 조금 더 적절한 것 같아서 그냥 예, 찾았었습니다. 녹색이 많이 들어가고, 네, 리서치 결과 이런 거에 정말 우리 학회가 이렇게 우리 사회에 소개해야 될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반 트리 캐노피. 참. 갑자기 아니, 말씀하시니까 아니, 부담이 확 되는데요, 교수님. 아니요. 영어도 좋았고, 이것이 헬스 소셜 베네핏이 있는데 그 기전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이 불평등의 문제도 다뤄주셨고, 에, 그리고 논문들이 뭐 어쨌든 또 그 에스마하고 이거 우리 한국에도 그 네, 질병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아토피 천식 교육정보센터라는 곳이 시도별로 다 있고요. 네, 그리고 저 환경부에서 또 관리하는 센터가 있는데 우리 저 부산 센터에서도 이거 실제로 뭐 조사를 해보면은 그 우리 여기 이제 동부산 쪽에 바다와 자연이 좋고 사회경제 환경이 좋은 곳은 상당히 그 응급실 방문율이 낮은데 요 네. 구도심 쪽은 응급실 방문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었어요. 전수조사에도 나온 아주 우리 한국에서도 이거 유병률도 증가하고 있고 네. 예, 관심이 많은 주제를 잘 이렇게 그림까지 뭐 그림이나 이런 거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어사이드까지 모더레이팅 롤 이때 모더레이팅이 이제 이 관계를 변화시킨다는 그런 뜻이죠, 그죠? 네네. 네. 중간. 네. 야, 참 국내에서 듣기 힘든. 거기다가 이 낙상. 좋습니다. 이 낙상. 어, 시간이 거의 다 돼갑니다만은 우리 그 엘라이언스 포 헬시 시티의 사무국장을 하고 계신 동경의 치과대학의 그 게이코 나카무라 박사의 논문도 요거였다고 그래요. 동경의 도시공원이 증가하면서 뭐 이 노인 낙상이 얼마나 아, 줄어들었는가. 제가 네. 논문을 읽지는 못했는데 예. 아주 뭐 논문들 하나씩만 잘 설명하시도 이거 시간이
한 논문당 뭐 설명 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 교수님.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이성민 교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우리 최 교수님 자주 뵙게 이제 좋은 것 같네요. 이곳 네. 저도 자주 뵈서 너무 좋습니다. 김인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성민 교수님. 첫 테이프를 끊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뵙겠습니다. 부담스러운 마음이 지금.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도 김인정 교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예, 맞아요. 포스터가 나오더니 갑자기 부담이 조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저 강동구청에 우리 편혜숙 스님도 들어오셨고 또 건강경진개발원에 우리 김한혜 스님도 들어오셨는데 우리 또 이렇게 학자가 아닌 입장에서 뭐 질문도 한번 받고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녹화해서 나중에 그 유튜브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네, 지금 유튜브 스트리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그 줌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우리 이사님들이고요. 아, 그렇구나. 그런 분들은 이제 그 포스터로 안내받아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들어오시니까 이제 좀 얼굴 안 보이니까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 맞죠. 유튜브 이름이 뭐지요? 그 지금 도시건강학회예요. 예. 지금 연결이 조금 하여튼 간에 도시건강학회 채널을 개설을 했어요. 아, 네. 아마 오늘 이제 영상이 만들어지면 검색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직은 예,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좀 전 해보니까. 아유, 성형곤 교수님도 들어오셨고, 시간이 이제 거의 59분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소그룹 규모라서 그죠? 한 7명에서 15명 사이 우리 청중이나 구경꾼으로 남아있기보다는 아주 상호작용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희망하기는 뭐 발표 중간이라도 궁금하면 손들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10시가 되었습니다. 올해 세계 보건의 날 행사를 전국 시도에서 동시다발로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개최하였는데 주제가 Our Planet, Our Health. 뭐 오래된 주제 같지만은 저는 굉장히 감격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팬데믹과 기후 위기를 뭐 논하는 기사가 넘쳐나는데 그 근본이 되는 이 도시의 문제, 그러니까 자연을 침범해서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지금도 뭐 이렇게 사슴 속에서 또 우리 조류독감, 스페인 독감도 조류독감에서 시작됐다는데 이 팬데믹은 이제 점점 잦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다들 조용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도시건강학회에서 이렇게 그 근본 원인인 도시 차원에서의 이런 콜로키움 학회가 봄, 가을로 있지만은 또 4번을 통해서 거의 2달에 한 번씩 도시와 건강을 논하는 이런 콜로키움을 우리 회장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또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추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회장님 인사 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정 회장님 콜로키움 인사말 사전에 부탁은 안 드렸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획하고 추진하고 상당히 그 속도감 있게 날짜까지 딱 못을 박아서 추진해 주신 우리 회장님 인사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 부회장님 고강욱 교수님께서 이 콜로키움에 대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사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 생각이라고 제가 동의를 했고, 저희가 첫 해여서 사실 이제 첫 해이면서 또 우리가 다학제적으로 이 학회를 추진을 하려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내부에 있는 이사님들도 어떤 연구를 하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 가운데에서 지금 일단 모이자 해가지고 이제 막 모이긴 했는데 우리 내부도 잘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도시계획 쪽에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이 조인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건 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더 많지만은 이제 앞으로도 아마 이런 식으로 다학제적으로 이제 꾸려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단은 그 두 학제가 만나서 서로의 학문을 잘 이해를 하고 서로의 공통된 언어를 좀 갖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는 우리가 그 좀 다학제적으로 뭔가 공동 연구를 한다든지, 공동으로 뭐 국토부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데 좀 정책 과제를 우리가 좀 받아낸다든지, 이제 이런 조금 구체적인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또 이제 내년에 정도가 되면은 도시 건강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이제 우리가 한번 책도 한번 써보자, 뭐 이런 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내부적으로 먼저 도시 건강, 어번 헬스에 대한 그 개념 정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한 번에 어떤 정기 학술 대회로는 좀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주 모여서 우리가 이제 도시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들을 검토를 하면서 우리 내부적으로 좀 아이디어를 숙성시키는 그런 과정을 갖자. 그래서 이제 그 일환으로서 일단 콜로퀴움이 만들어졌고, 우리 부회장님께서 또 헌신해 주셔서 또 사회를 맡아주시기로 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더군다나 또 김은정 부회장님께서 이렇게 추천해 주신 이성민 교수님께서 멀리 미국에서 또 이렇게 기꺼이 첫 번째 발제자로 수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 상견례 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상견례가 부담스럽네요, 사실. 굉장히 예. 부담스러운데요, 상견례면. 아니 소개팅? 예, 아무튼 부담 없이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 회장님 감사합니다. 뭐 올해 안에 학술지도 발간하고 또 책도 쓰실 이렇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 드리니까 그게 생각납니다. 그 응용 미시경제학회인가를 학회를 아예 2박 3일 동안 제주도에서 하면서 그 뭔가 MT 같은 학회를 계획했다고 어저께 공고를 하신 걸 보면서 저희도 이 콜로퀴움과 학회지를 발전시켜서 책으로도 이렇게 발전시키면 좋겠고요. 우리 김원정 교수님 안 그래도 호랑이도 김원정 교수님 말씀을 하니까 얼굴을 보여주셨고, 예, 반갑습니다. 우리 강동구청에 우리 편혜숙 선생님도 아까 얼굴 잠시 보였었는데 쏙 다시 들어가셨는데, 우리 강동구청은 2004년에 창립된 우리 전 세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그 Alliance for Healthy City의 지금 운영위원 도시를 맡고 계시면서 내일 또 그 오전 11시에 우리 엘라이언스에서 아카데믹 커미티에 또 우리 많은 분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이혜진 박사님도 오셔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이렇게 공공보건의료, 그리고 그 엘라이언스, 또 우리 강동구청, 그리고 우리 도시와 관련된 학자와 또 우리 보건에서 도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모이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이렇게 모인 것만 해도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의 주제를 듣고 소그룹인 만큼 우리 각자 모두 한마디씩 질문, 의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건강정진 지원단의 우리 박아연 선생님도 얼굴은 안 보이시지만은 와 계시고, 우리 또 대전 충남의 이무식 교수님, 대전 충남 지역에서도 올 가을에 아마 국제 행사도 기획하시고, 또 우리 건강정진 개발원에서도 최근에 보니까 이런 코로나 이후의 방향에 대한 뭐 포럼을 개최하시는 등 각자 활발한 개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오늘의 연자는
건강 불평등과 녹지에 대해서 우리 이성민 교수님께서 자기 소개를 직접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성민 교수님께서 김원정 교수님 소개하시겠어요? 뭐 이성민 교수님이 네, 일단, 감사합니다. 제가 짧게 얘기하자면 이성민 교수님은 그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트 뭐죠? 랜드스케이프 네, 조경 조경가. 그러니까 학부는 조경, 서울대에서 조경학과를 나오셨고요. 아마 저기 석사까지 한국에서 하신 것 같고, 이제 미국에서 이 조경, 그다음에 도시계획 관련돼서 박사 디그리를 받으셨고요. 제가 되게 그 애정하는 굉장히 이 분야에 도시계획과 뭐 아키텍트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굉장히 이 분야를 굉장히 깊게 연구하시는 아주 그 이머징한 스타 같은 그런 연구자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다음에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인품도 굉장히 훌륭하세요. 그래서 이 유대관계 이 멀리서 그 14시간 차이거든요. 텍사스하고 우리가. 그래서 아마 그 시간이 가능한 시간이 양자간에 가능한 시간이 지금 시간밖에 없을 겁니다. 저녁 8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거기서 이제 인품이 오는 거고요. 그 이제 아카데믹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후배님이시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배우는 그런 학자입니다. 다 박수로 우리 그 웰커밍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원재훈 교수님도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질문 꼭 하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이성민 교수님께서 자기 소개와 함께 오늘의 발표를 한 30분 정도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 우리 상호작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화면을 쉐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소개를 듣고 나니까 마음에 조금 더 부담이 돼버렸는데 조금 마음 진정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 건강학회 창설 이후 첫 번째라고 하니까 사실 또 콜로키움 발표를 맡게 되어서 기쁘기도 하고 오랜만에 사실 이제 모국어로 연구 주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들뜨는 일인 것 같아서 기쁘고 또 이제 새로운 분들 앞에서 발제를 한다는 게 다소 좀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텍사스 A&M 대학교의 조경도시계획학과에서 이제 조교수를 맡고 있는 이성민입니다. 저는 조금 가볍지는 않은 주제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제 외면할 수 없고 공중보건 도시 조경에서 어떻게 보면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을 법한 주제일 것 같아서 건강 불평등과 녹지에 대한 주제를 조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저도 아직 이제 막 공부 시작하고 공부 졸업하고 또 학교에서 새로운 걸 하면서 하다 보니까 다소 미흡하지만 좀 많이 의견 듣고 저도 많이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주제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서 사실 이 학회에 대한 의미들을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올해 창설된 학회이며 이사단에 초청해 주신 점도 너무 깊이 감사드리고 있으며 도시 건강이란 주제로 이제 강은정 회장님의 인사말과 학회 설립 배경을 글로 보내주셨을 때 사실 이 취재에 사실 저는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건강이란 주제가 인류의 보편적인 관심사임에 불구하고 보건의료 외에 다른 학문에서 참여할 학술 교류의 공간이 부족했었다는 배경과 도시계획의 역사와 공중보건의 역사가 사실 밀접하게 이제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이 주제가 저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활발한지 여부를 떠나서 이제 미국에서는 건강과 건강한 환경에 기여하기 위해 이제 Joint Call to Action Promote Healthy Community라고 2017년에 이걸 주창하면서 여러 분야 이제 APHA도 있고 저희 조경, 건축, 그다음 도시계획 같이 이렇게 학회 간에도 활발하게 이제 그런 학제 간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제가 속한 텍사스 A&M 안에서도 실은 연구들이 공중보건이랑 이제 도시계획, 조경학과 모두 다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서 이러한 저 또한 미국 공중보건학회는 박사 때부터 매년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참여해서 조금 더
접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인 배경으로도 건강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치료와 서비스를 넘어서서 이제 사회 전반적인 소득 불평등 그리고 환경의 불평등, 이제 공간적인 불평등이 내재되어 있고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을 탐구하는 연구가 계속적으로 중요시되어 왔고 중요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의 짧은 박사 당시 연구 주제는 고령자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과 더불어 낙상의 문제 혹은 낙상의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주거 환경의 문제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지만 저희 전공은 조경학과이고 학부 석사를 조경을 했고 회사에서 실무를 이제 설계를 회사를 다녔었고 그다음에 박사는 도시계획을 왔는데 사실 제가 뭐 보건학에 종사하시는 교육자분들께는 그리고 이제 실무분들께는 당연히 고령자들의 낙상 문제가 중요한 주제로 인식을 해 주시겠지만 사실 제가 속한 도시계획 그리고 조경학과에서는 이 주제를 말하면 모두가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들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떠올리면서 이제 공감은 많이들 해주시는데 사실상 이제 저희 분야 입장에서는 이제 분야의 입장에서는 이 주제가 그래도 개인의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지 않냐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고 또 도시 스케일 이제 뭐 시 그다음에 주 단위에서의 큰 단위의 도시 스케일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보도 블록이 넘어짐에 영향을 주는 이야기를 할 때 분야 간의 괴리가 사실 있었고 그에 반해서 이제 공중보건에서는 이미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일형 및 질병과 평소 행동 요소들과 더불어 환경적인 요인들에 큰 관심을 가져줬고 이제 공간을 구분하면서 제가 낙상의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사실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었던 것 같습니다. 저야 이제 박사 당시 너무 훌륭하시고 서포티브한 교수님들을 만나서 큰 어려움 없이 이 과정들은 지냈었지만 이제 지인들이나 혹은 제 분야에서 잡을 막상 준비하려고 할 때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아주 조금 극복할 수 있었던 계기는 뭐 정말 운이 좋게 이제 학제간 연구를 통해서 CDC와 로버트 우드 존슨 파운데이션에서 서포트하는 액티브 리빙 리서치라는 학회와 또 APHA의 노년학 분과에서 이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수상할 수 있는 기회들이 가졌었고 공중보건에 종사하는 실무자 연구자들과 이제 학제간 연구들을 통해 원재훈 교수님도 같이 연구를 했었던 기회도 있었고요. 그러한 성과들이 좋게 작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더 다양하게 이제 학제간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이곳 건강도시학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곳에서 만나는 저희 관계와 그리고 더 넘어서서 이 학회를 통해서 그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네, 뭐 이렇게 말을 하면 뭔가 이제 발표를 마무리해야 될 분위기로 갈 것 같은데 이제부터 저는 원래 연구 주제인 건강 불평등과 녹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속한 분야인 조경학에서도 비록 실무와 디자인이 주인 전공이긴 하지만 이미 앞선 지금 그리고 현재 훌륭한 연구자분들께서 건강과 관련한 여러 연구들을 해왔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건강이란 주제를 건강도시학회처럼 건강이란 주제를 표면적으로 꺼낼 수 있는 장이 사실은 조경학과 내에서는 학회 내에서는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요. 즉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의 조경학회 규모는 다르지만 APH와 같은 성격의 이제 조경에서의 하나 미국에 있는 미국 조경학회에서 따로 건강을 주제로 하는 트랙이 없다 보니까 이제 앱스트랙을 내거나 발표를 할 때도 이제 주제를 찾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 왔었고 그러다가 이제 지도 교수님 및 A&M 교수님들을 토대로 사실은 A&M 교수님들 중에 많이 이 분야의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건강이란 문제를 화두로 꺼낼 패널 디스커션들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조금 공론화하는 데 기여를 했고 이런 성과 중 일부로서 2019년에 이제 새로 건강을 위한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 for 헬스라는 트랙을 저희가 창설을 하고 현재 이제 저는 코트랙 체어로 이제 그 분과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졸업을 2018년도에 했었고 유니버시티 오브 코네티컷에서 2년간 이제 또 근무를 하다가 다시 텍사스로 돌아왔는데 사실은 저의 지금 이제 주제는 어떻게 보면 박사 연구의 후속이라는 느낌보다는 조금
제 전공에서의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조금 더 끄집어내서 어떻게 보면 건강 문제에 조금 더 관계성을 찾고 싶었기 때문에 건강 불평등과 이제 녹지의 문제를 보려고 했습니다. 다소 평면적으로 들리실 수는 있지만 녹지와 이제 트리케노피가 사실은 건강에 증진시킬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더 나아가서 건강 불평등의 문제까지 기여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보면 또 두리뭉실하지만 뭐 저는 여전히 그런 문제들을 이 아카데미에서 느리지만 또 천천히 풀어보고 싶은 주제로 잡고 있습니다. 먼저 녹지라고 하면 사실 갖고 계신 개념들이 조금씩 다 다를 수도 있지만 자연 녹지, 도시를 떠나가는 이제 국립공원 혹은 산림 형태의 녹지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도시 내에서 쉽게 접하기 쉬운 거는 도시공원, 근린공원, 그리고 포켓, 커뮤니티 가든 같은 형태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보고 지금 연구에서 주로 보고 있는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그린 스페이스랑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앞서서 그러니까 이미 많이 연구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이제 나무가 주는 이제 캐노피의 효과를 보고 싶었고 이 문제가 어떻게 이제 매저할 수 있는 문제도 같이 고려하면서 새틀라이트 이미지를 이용한다거나 이제 구글 스트릿 뷰를 이용해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추출하는 작업들도 이제 같이 코워크를 하면서 조금 녹지 중에서 이제 캐노피가 주는 트리 캐노피가 주는 효과들을 조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녹지들은 환경적으로나 이제 건강 사회적 순기능들을 가져오는 걸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와 있고요. 그를 토대로 제가 사실 다루고자 하는 거는 건강 관련 데이터와 제가 보고자 하는 이제 건강 관련 데이터와 조금 연관시켜 보았습니다. 미기후 이제 그린 스페이스와 트리 캐노피가 미기후 조절 효과가 있고 그로 인해서 열 관련 질환이나 이제 외부 낙상을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는 이러한 트리 캐노피로 인한 어떤 공기 정화 효과가 어떻게 보면 이제 천식의 문제 조금 호흡기 질환과 관련된 문제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린 스페이스나 트리 캐노피의 이제 심리적인 어떤 기능들이 또한 이제 신체 활동들을 증진시키고 코비드 이후에도 그 효과가 지속시켜 줄 수 있는지에 조금 궁금증이 있었고 또한 이제 정신 건강과 관련해서 내용이 너무 다방면이긴 한데 여전히 저는 데이터를 이제 찾는 과정에서 이런 연구들을 조금 진행하다 보니까 또 하나는 이제 자살률을 낮추고 좀 정신 건강과 관련해서 녹지가 가져줄 수 있는 효과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해보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연구들이 지금 저는 텍사스에 와서 2년 남짓한 시간에 데이터를 조금 모으고 그리고 조금 이런 것들을 코업을 해가면서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평면적으로는 그리고 직관적으로는 녹지의 혜택이 있지만 사실 이러한 혜택이 중요한 점은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가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저희가 무엇보다 이제 녹지의 양과 종류 및 그리고 관리 상태 등이 실은 지역의 사회 경제적 요인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건강에도 영향을 주지만 이미 이러한 녹지의 상태 또한 이제 지역 간의 불균 등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단순히 이제 미국에서는 소득에 따른 차이를 넘어서서 미국에서는 인종 간 차별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공간적인 세그리게이션들을 만들어내고 오랜 역사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미국 도시계획이 체계적으로 이러한 공간적인 인종 간 그리고 소득별 차별을 부추겨 온 것이 이제 역사적인 사실들입니다. 처음 이제 서버번 및 어반 스프롤 현상과 맞물려서 미국의 이제 싱글 패밀리들이 지어지고 조닝이 계획되어 가는 과정에서도 인종 간 차별이 공공연하게 자행되어 왔고 그러한 현상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많은 연구들이 그로 인한 파생된 어떤 건강의 문제, 사회적인 소셜적인 문제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최근에 좀 저는 많이 조명되는 내용들이어서 접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1930년 당시 이제 주거 차별을 재정립하는 관행인 레드라이닝이라는 개념이 그 당시에 있었고 미국은 아시다시피 신용 등급에 따라서 신용소에 따라서 혜택과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거든요. 저만 해도 신용 등급이 나쁘면 한국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미국에서는 저의 점수가 다 오픈돼서 그 점수화 다 되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제가 이제 이자율 대출을 받을 때 이자의 영향을 받고 또한 이제 집 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신용카드를 만들고 다른 뭐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영향을 쭉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데 이러한 공신력 있는 몇 개 신용 등급 회사들을 통해서 개인의 신용 점수가 파악이 되고 당시 이제 이 당시 1930년도 당시에는 미국에서는 개개인을 한번 누르셔야 이게. 근데 왜 안 떴어? 네, 개개인을 이제 개개인의 정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 당시에는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을 지역별로 사실은 그 당시에 구분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어느 지역에 그 기준을 삼은 것이 공공연하게 이제 인종을 구분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흑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지금 맵에서 보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매핑을 하고 그 지역의 등급을 D로 규정을 하고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 사람들이 신용을 다른 무언가 모기지를 받거나 무언가를 혜택을 받으려 할 때 다 불이익을 받게 만들었고 이러한 관행이 사실은 1930년에만 있고 없어지면 좋겠지만 그 당시 매겨진 이 레거시가 이 당시의 유산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줘서 여전히 이제 지역별 소득 수준의 격차가 더 급증해지고 더 나아가서 이로 인한 건강의 불평등의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연구로도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한국의 상황과 맞물려서도 생각을 해보면 뭐 기생충 영화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계단, 반지하와 단독주택이라는 어떤 형태를 통한 공간 사회학적 의미를 조금 수직적 계급의 문제로 표현되어졌는데 그 공간의 형태는 사실은 다르지만 미국에서 이 어떤 인종 간의 문제를 또 더불어서 성각이 굉장히 불투명한 이러한 차별의 문제에 크게 공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다시 이제 녹지로 조금 돌아오면 이러한 소득 불균등 그리고 지역 불균등, 인종 간의 주거 공간의 차이가 사실은 이제 녹지 분배 불균등과 크게 맞닿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소득에 대한 정보지만 사실 소득의 지역에 따라서 얼마만큼 녹지가 확연하게 다른지 이제 리포트된 기사들이 있었고요. 여러 연구에서도 실증적으로 이제 지역별 소득에 따른 녹지의 불균등한 분포 그리고 불균등한 이제 녹지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불균등한 실제 이용성 등이 이제 지속적으로 불균등하게 이루어져 왔음을 밝혀져 왔고 이와 관련한 건강의 불평등에 대한 메커니즘도 계속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양적 불균형만 있는 건 아니죠. 저희가 알다시피 녹지라고 해도 다 똑같은 녹지가 아니고 질적인 차원에서의 공원 및 녹지 등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시설물이 크게 차이가 날 테고 안전과 범죄 정도의 차이도 나타나고 이제 녹지로 쳐도 심미적인 특성들과 이런 관리 상태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녹지의 형태들이 지역적 사회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그 질과 그 다음에 관리 상태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그것들이 이제 지역별 주민들이 이용하고 심리적인 태도에도 이제 다름이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공간의 연구를 말할 때 이것이 낙후된 지역의 사람들 개개인 특성의 집합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지 아니면 낙후된 지역이 지닌 물리적인 사회적 환경에 따른 차이인지에 대한 논의들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거를 컴포지셔널 이펙트랑 컨텍스추얼 이펙트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뭐 어느 지역에 폐렴이 낙후된 지역이 많다라고 했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이 실제로 스모킹을 많이 하고 건강 상태들이 나쁘기 때문에 폐렴이 많은 어떤 형태들이 나타날 수 있을 거고요. 개인의 어떤 건강의 행동들과 질병이 이제 집단의 어떤 그 지역의 그 낙후된 지역의 불평등과 건강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낙후된 지역에 실제 그분들이 접하고 있는 환경들이 조금 더 공장지대에 가깝다거나 이제 도로에 가깝다거나 이러한 형태들의 맥락적이고 환경적인 영향들은 여전히 이러한 뭐 어느 둘 다 사실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영향을 주고 있는 걸로 연구들에서는 계속 밝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정책 차원으로 넘어가서 보더라도 여러 그린 저스티스와 관련된 정책적인 합의들도 연구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 평면적으로 녹지가 좋다라는 것들은 밝혀져 왔지만 사실 입체적으로 조금 녹지를 보면 마냥 이제 녹지가 선한 기능만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녹지로 인한 사실 프로퍼티 밸류가 상승하는 것을 경제적으로는 순기능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고 제가 속했던 이제 조경학과에서도 저희가 만드는 공원들 저희는 이제 그것들이 공공성을 지닌다고 배우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했었지만 많은 경우 이제 어떤 그 다른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시키고 하는 도구로도 많이 이용되는 것들을 보았고 이러한 앞서 본 것처럼 이러한 녹지의 재분배 혹은 녹지의 창출이 어떻게 보면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이 낙후 지역의 활성화와 함께 발생한 외부인들이 유입을 하고 임대료가 오르고 집값이 상승하면서 기존 주민들이 몰아내는 현상 또한 사회학적으로는 계속적으로 문제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접근 방식으로 녹지 개발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녹지 자체, 그러니까 녹지를 어떤 개발해서 어떤 용도가 아닌 그 자체로 두자라는 어떤 운동들도 있고 이러한 녹지로 개발로 인한 집값 상승을 조절하고 더욱더 원 주민들에게 이제 필요한 녹지의 형태, 커뮤니티 가든과 또는 이제 참여 디자인 등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실제 주민들한테 이 녹지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연구들과 이제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진행 중에 있는 몇 가지 스터디들이 있어서 저는 뭐 간단하게 그냥 조금 설명드리고 제가 다루는 주제와 방법 및 연구의 의의를 조금 나누면서 이제 발표를 조금 맞춰볼까 합니다. 먼저 어린이 천식과 관련한 연구입니다. 이 데이터는 제가 이제 코네티컷 대학에서 2년간 처음 근무하면서 조금 이 문제에 관심이 있었고 자료를 얻었던 내용들이었는데 센서스 트랙 단위에서 천식 관련 응급실 및 병원을 방문한 환자 수를 이제 2011년에서 14년 5년치 데이터에서 이제 제공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트리 캐노피와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 낙후성과의 관계를 조금 도식화해보고 싶었던 연구였습니다. 먼저 나무가 한 면에서는 공기를 정화시켜준다는 좋은 순기능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실은 아시다시피 지금 더더구나 한국도 이제 꽃가루 시기일 텐데 나무에서 발생하는 이제 폴른, 꽃가루나 또는 온도와 공기 오염 정도에 따라서 사실 이러한 나무들이 유해한 BVOC라고 해서 자연적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저도 이 용어를 한국말로 찾아보고 겨우 찾았는데 자연적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배출한다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이제 호흡기 질환에도 나쁘게 영향을 주고 또 이제 디자인 측면에서도 봐도 나무의 밀도가 높으면 저희는 이제 좋을 것 같지만 이제 가로수에서의 밀도가 높았을 때 사실은 배기가스나 이런 것들의 공기의 서큘레이션을 도리어 이제 방해하는 요인도 작동하는 어떤 측면들도 있는 것들이 연구에서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간, 지역 간 사회적 경제 여건에 따른 이러한 천식의 발병들은 물론 이제 다르게 나타나고요. 여전히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많이 모여 살고 저소득층에서 담배 흡연율, 간접 흡연율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천식 환자가 낙후된 지역에 많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분명하게 맥락적인 환경의 요인에서도 낙후된 지역에서는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접하고 있고 고속도로에도 더 접하고 있고 자동차 배기가스나 이제 이런 것들에도 더 노출이 되고 또한 어떤 연구에서는 꽃가루가 더 많이 배출되는 수종의 나무들에 더 노출된다는 연구들도 찾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어떤 이런 연구들이 부족한 채로 나무들이 심어졌지만 이제 어느 지역 어떻게 보면 이제 인컴이 높은 지역들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빨리 개선할 수 있고 나무들을 이제 수종들을 바꿔가는 작업들을 할 수 있지만 낙후된 지역에서는 그러한 교체 작업들이 늦게 일어나서 일어나는 현상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떤 배경을 토대로 저희는 이제 트리 캐노피의 양과 CDC에서 제공하는
소셜 버너러빌리티 인덱스라고 사회적 낙후성을 이제 점수한 인덱스를 저희는 사용해서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중요한 이제 고정 변인들의 요소들을 이제 리터러처 리뷰를 통해서 추가한 후에 이제 스페이셜 모델을 돌려봤었고요. 그 전에 이제 낙후 정도의 중간값을 이제 기준으로 두 지역의 차이를 조금 대비시켜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낙후가 높은 지역하고 낮은 지역, 이제 미디언 값으로 이제 조금 평면적으로 구분을 한 거였는데, 공원 녹지를 포함한 오픈 스페이스의 경우에는 덜 낙후된 지역이 낙후된 지역에 비해 2배 가량 높게 나타나고, 트리 캐노피도 덜 낙후된 지역에 훨씬 2배 가량 이제 트리 캐노피가 높은 걸로 보여졌습니다. 데이터에서. 그리고 그런 거에 반해서 어린아이 천식 발병률은 이제 3배 가량 적은 것으로, 그러니까 낙후된 지역에서 3배 가량 더 높은 것으로 이제 데이터에서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현재 이제 마지막 마이너 리비전까지 마치고 기다리는 중이지만, 저희가 이 연구를 통해 확인하고 싶었고 확인한 것들은 트리 캐노피가 일정 이상까지는 많아질수록 이제 천식의 발생률을, 천식 자체가 아니라 천식을 통한 어린아이들의 하스피털라이제이션과 이제 응급실 방문 비율이 이제 낮추는 현상을 나타내지만, 일정 이상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트리 캐노피가 순기능을 한다기보단 정화의 효과를 넘어서서 그 밀도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기를 순환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거나, 또는 꽃가루를 더 어떤 수종에 따라서 더 야기시킨다는 것들을 조금 파일럿 스터디 차원에서 조금 확인을 했고, 또한 일정 정도까지는 낙후되지 않은 지역에서 더 큰 긍정적인 나무의 효과를 보이다가, 일정 이후부터는 도리어 낙후된 지역에서 더 큰 효과를 보이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씩 어떤 다른 연구들과 맞물려서 이러한 것들의 함의들을 찾아보고 있고 찾고 있습니다. 각각의 연구가 지닌 약점과 논의사항들이 사실 너무 많지만, 저는 지금은 조금 이 녹지의 불평등과 건강의 문제 키워드에 조금 맞춰서 다른 논의들은 조금 축소화시켜서 조금 여러 주제들을 빨리빨리 그냥 넘어가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나중에 질문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조금 더 답변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저는 조금 자살 시도율, 그 수어사이드 어템트 한 데이터와 녹지와의 관계를 조금 살펴보려고 했었고, 사실 이 연구는 범죄율과 걷는 환경에 트리 캐노피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조금 살펴보다가 조금 더 다른 정신적 질환과의 관계성도 더 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이미 녹지가 우울증을 낮추고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은 앞서 있었고, 자살 관련한 어떤 데이터와 이제 매스컴 데이터를 이용하시는 어떤 교수님이 텍사스 A&M에 제가 오면서 같이 다른 과에 오신 교수님이 있어서 같이 이런 콜라보를 해볼 기회를 찾아보았습니다. 여전히 저는 세컨더리 데이터에 의존을 해서 이 데이터를 얻었고요. 미국은 이제 911에 전화를 해서 이제 이머전시 메디컬 서비스를 통해서 응급 관련 사고들이 기록이 됐는데, 저는 박사 때 이제 데이터를 모았던 그 낙상의 데이터도 사실은 이제 이머전시 메디컬 서비스 데이터를 이용을 했었던 거고, 그 기록들 중에서 이제 신시내티 시티의 오하이오에 있는 주에 있는 이 도시에서 이 자살 시도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고, 상대적으로는 제가 봤던 건 아시안권에서는 이런 연구들이 조금 더 많이 진행되어 온 걸로 보였는데, 미국에서는 이러한 데이터가 굉장히 유니크했기 때문에 빠르게 그냥 저는 녹지와 또 다른 지역적 낙후성을 측정한 인덱스를 통해서 이 관계성을 조금 찾아보려고 했었습니다. 먼저 이제 리터러처 리뷰를 통해서 지역적 자살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추출하고, GIS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자살과 관련된 요인들을 이제 공간적으로 시각화하면서, 저희도 아직 이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어떤 요소들과 이러한 어떤 관계성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좀 직관적인 작업들을 조금 해보았고, 또한 낙후 관련 이제 데이터로 소셜 버너러빌리티 인덱스처럼 에어리얼 데프리비에이션 인덱스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 그 중간값을 또 기준으로 여러 두 간의 지역 간의 차이를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낙후된 지역에서 자살 수는 대략 2배가 못 미치지만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재밌게도 여기 대상지는 오하이오주에 있는 신시내티 도시인데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트리 캐노피가 지역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과 다르게 트리 캐노피나 혹은 공원의 양은 지역 간에 차등이 없는 것으로 여기서는 보아졌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로 이 도시에서 녹지의 평등화를 이제 공간의 양적 평등화를 추구하고 있고 실제로 오랜 기간 이 도시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무브먼트와 어번 포레스트 차원에서 이쿼터블한 어떤 녹지에 대한 노력을 시와 지역단체에서 굉장히 꾸준히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저는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이러니컬하게 트리 캐노피와 나쿠 인덱스 간의 인터랙션 텀을 같이 고려해서 보았더니 덜 낙후된 지역에서 이제 나무의 증진에 따른 자살 시도율 감소 효과가 낙후된 지역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목표에서는 간단하게 그냥 진하게 색칠된 이제 검은 색이 이제 레스 디스어드벤 덜 낙후된 지역에서 똑같이 이제 나무가 많아질수록 자살 시도율을 낮아지는 어떤 현상은 동일했지만 그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이 연구를 통해서 더 낙후된 지역에서 그 혜택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결과적인 부분에서는 덜 낙후된 지역에서 그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건강 불평등과 맞물려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적인 녹지뿐만 아니라 앞서 말했듯이 지역의 사회 경제적 여건에 따른 사실 버진 문제가 있을 테고 관리 문제가 나무의 영양 상태 및 심리적 가치의 영향을 주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그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영향이 우리 어떻게 보면 덜 낙후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더 혜택이 갈 수 있었던 것들이 아쉽지만 밝혀진 사실이었고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보고 싶은 것들이 후속 연구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제가 벌써 29분을 쓴 거를 지금 확인이 되어서 세 번째 스터디는 뭐 조금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같은 맥락에서 저는 이제 트리 캐노피가 어떻게 노인들의 낙상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노인들의 낙상에 대한 연구는 박사 때 외부에서의 저는 낙상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쭉 봐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나무가 오래될수록 좋은 캐노피를 얻게 되고 이를 인해서 햇빛을 피하고 더 쾌적한 환경에서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이미 어떤 노인들의 걷는 활동에도 트리 캐노피가 도움이 된다는 것들이 연구들이 있어 왔고 반대로 어떻게 보면 관리되지 않은 나무들은 아시다시피 뿌리가 뻗어나가면서 보도블록 환경에도 영향을 주고 그러한 것들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노인들의 고령자들의 이제 낙상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관계들이 있을까를 조금 보고 싶었던 것들이 이때도 연구였습니다. 조금 더 작은 단위인 센서스 블락 단위로 연구를 했었고 결과는 앞서 본 것처럼 트리 캐노피가 낙상을 줄이는 데 도움을 되는 걸로 조금 더 데이터에서 봤지만 홈 오너십 이제 주거 지역의 그 지역의 렌트 대신에 홈 오너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곳에서 조금 더 너무 관리 상태와 그리고 나무를 실제로 케어하는 것들이 맞물려 있고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연구에도 영양에도 효과를 준 거지 않을까라는 어떤 추측들을 하면서 이 연구들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그 녹지와 낙상의 관계를 보는 어떤 연구들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많은 뭐 데이터나 리터레처를 의존할 수 있는 것들이 부족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코비드와 관련한 연구를 조금 마무리하면서 조금 저희 발표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코비드 이후에 공원 및 외부 환경의 가치가 증진되었던 것들이 많이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 많이 밝혀졌었는데 제가 보려고 했던 거는 코로나가 어떻게 건강 불평등 즉 이제 코로나에 걸리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신체 활동과 여가 목적의 걷는 활동에도 어떤 차등과 이런 것들을 증진시키지 않았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미 코비드가 얼마나 건강 불평등을 야기시켰는지는 미국의 케이스에서는 코비드 확진자 수, 병원 입원 및 사망자가 소득 간 인종 간 차이에서 급명하게 이제 차이들이 밝혀지고 있고요. 이것이 더 나아가서 저희는 여가 목적의 걷기 그리고 공간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지역의 사회 경제적 여건이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조금 해보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박사지도 교수를 포함한 연구진들이 이제 NIHR1 그랜트를 진행 중에 있었고, 저는 연구진으로 참여하면서 따로 이제 주도적으로 이 부분이 조금 관심이 있어서 녹지와 어떤 여러 연관 때문에 이 연구들을 보았고, 후향적 연구의 성격이었고 720명의 설문 대상자를 통해서 이제 낙후성 중값값을 똑같이 기준으로 나누어서 디퍼런스 인 디퍼런스 테스트를 시도해 보았던 겁니다. 두 지역 간의 개인 간 차이도 몇몇 요소에서는 극명히 나타났고요. 특히 이제 더 낙후된 지역에 속한 어떤 지역에서는 지역의 친밀성이 굉장히 낮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둘 간의 차이에서도 지역 내에서도 두려움도 높게 나타났고, 이 두 요소가 리터레처에서 밝혀진 것들이 신체 활동과 밀접히 연관관계가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한 내용들은 코비드 전후로 신체 활동 및 여가 목적에 걷는 정도가 지역 간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였고, 이제 MVP에서는 피지컬 액티비티에서는 유의미한 어떤 차이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여가 목적으로 걷는 정도에서는 낙후된 지역민들에게는 확연하게 이제 코비드 이후 걷는 시간이 줄어든 데에 반해서 낙후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서는 사실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들로 보였습니다. 파란색이 이제 낙후되지 않은 지역이었고, 빨간색이 낙후된 지역에서는 코비드 이후에 레크레이션 목적으로의 워킹이 줄어드는 것들을 보았는데, 조금 공간별로 이제 이용하는 특성들을 다르게 또 보았더니, 코비드 이후 이제 네이버후드 스트레스에서 이용하는 정도는 코비드 전후 대비 낙후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도리어 증가를 했고, 낙후된 지역에서는 확연하게 떨어지는 것들이 보였는데, 여전히 이것들이 이제 지역의 사회 경제적 여건이 지닌 컴포지셔널한 어떤 효과인지, 즉 뭐 잡을 잃어서 코비드 이후에 낙후된 지역의 사람들이, 그리고 또한 똑같이 잡을 잃는다고 해도 소득 수준이 이제 차이가 났고, 이러한 문제들이 또 영향을 준 것들이 있겠지만, 앞서 본 것처럼 낙후된 지역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높고 심리적 요소들이 낙후된 지역에 적은 것들로 미루어 보면, 코비드 이후에 네이버후드를 이용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곳이 얼마만큼 안전하고 또 이럴 때 이제 이용을 하는데, 낙후되지 않은 사람들한 이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사람들이 그 공간을 이용하는데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되어졌지만, 코비드 이후에 어떻게 보면 낙후된 지역에서는 그 코비드 전의 환경적인 불평등이 사실은 더 이러한 것들이 코비드로 인해서 가속화되는 어떤 현상이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이 이 연구를 통해서 조금 보고 싶었었던 결과였습니다. 결론을 조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많은 연구들이 사실은 낙후된 지역에서 녹지의 효과가 더 클 거라는 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이고요. 가장 큰 이유로 볼 수 있는 게, 낙후된 지역에 사는 이들이 의존할 수 있는 어메니티 시설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그린 스페이스라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주는 효과가 훨씬 덜 낙후된 지역보다 낙후된 지역이 더 크다는 점 때문일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맞는 말이고, 공원과 녹지 시설을 기반으로 한 연구에서는 그 연구들이 계속 입증되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리 캐노피를 중심으로 한 제가 지도에서 보고 있던 연구들에서는 아이들 천식, 자살 시도, 낙상, 그리고 코비드 이후 여가 목적으로 걷는 행위와 관련해서는 도리어 그 혜택이 덜 낙후된 지역에서 이제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었고, 이는 또 다른 의미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과 맞물린 도시 수목에 대한 질적 그리고 관리적 불균형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건강적 불균형을 야기시키는 어떤 근거들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추후 연구에서는 조금 더 이러한 녹지 및 트리 캐노피의 디자인의 건강 불평등과 관련한 어떤 직접적인 요소들을 좀 보고, 조금 데이터에서는 론지튜드널한 어떤 데이터들이 다 있었는데 지금은 파일럿으로 다 코롤레이션만 봤었던 상황이어서 조금 더 그런 현상들을 같이 보고자 하는 관심이 있습니다. 영구적인 한계는 충분히 많은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한국적인 상황에서도 이 논의들이 확장해서 보면 재밌을 것 같고 보고 싶다는 생각들로 이 발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주거 환경과 실은 미국의 주거 환경하고 다르게 이제 한국에서는 아파트 조경, 그리고 아파트 주거 환경,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주택의 형태들이 있고,
그리고 지역 간 사회 경제적 여건에 따른 이러한 어떤 또 다른 건강 불평등의 문제들이 심화되고 있지 않은지 그러한 문제들이 또 한국에서는 중요한 과제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네, 저의 주어진 발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참 감명 깊습니다. 예, 우리 들으신 분들도 각자 코멘트나 질의 있으시면은 기탄 없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드는 생각이 이거 예전에 우리 스노우라는 의사가 코로나 사망자의 주거지를 지도에다가 점을 찍었는데 그것이 알고 봤더니 이제 이 하수도 공급 회사의 문제였다는 걸 밝혀내서 그때 세균이 알려지지도 않던 시절에 에피데미올로지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도시 차원에서는 상하수도가 정비가 되고 또 보건제도가 만들어지던 어떤 19세기의 어떤 도시계획과 보건의 어떤 분기가 다시 이렇게 이제 비감염성 질환, 낙상이나 이런 에스마나 수어사이드 같은 비감염성 질환을 이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딱 보여줌으로써 도시 건강을 우리가 총론으로 이야기하는 거하고 이렇게 데이터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그런 좀 면이 있었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구나 하는 또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까 이제 컴포지셔널 이펙트냐, 콘텍스추얼 이펙트냐, 그러니까 그 주변의 어떤 이런 어떤 환경적 맥락적인 요인이냐,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사회경제 구성 요인이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예, 강은영 교수님, 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재밌는 발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저 되게 많거든요.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가 또 마이크를 제가 또 독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오늘 저희 이제 그 학제 간의 어떤 좀 언어를 통일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가장 큰 그 동기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떤 말이 다르지 이제 이런 거를 좀 제가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보건 쪽에서도 요즘 스페셜 어널리시스가 아주 새로운 어떤 연구 방법론으로서 이제 받아들여지곤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보건 쪽에서는 이게 아주 보편적인 그런 연구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쪽 조경이나 도시계획 쪽에서는 오히려 그게 더 보편적인 방법으로 쓰여지는구나라는 걸 알겠고, 분석 단위가 유닛 오브 어널리시스가 여기는 기본적으로 좁으면 네이버후드, 이제 아니면 센서스 트랙, 도시 이렇게 굉장히 좀 이제 거시적으로 이렇게 보시잖아요. 근데 저희 보고는 기본적으로 인디비주얼 레벨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컨텍스추얼이냐 아니면 컴포지셔널이냐 이거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결국은 두 가지의 유닛이 합쳐져서 이거를 이게 가르마를 이제 타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필요할 텐데,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얼핏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컨텍스추얼한 어떤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연구 유닛 오브 어널리시스 차원에서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제 멀티 레벨로 이제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자료상에 어쨌든 자료가 한계여서 보지 않으셨던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이유에서인지 그게 일단 제일 궁금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은 코비드 연구에서 되게 재밌었거든요. 사실 이제 좀 상상은 됐었고, 저도 이제 방학 때마다 미국을 사실 나가기 때문에 저는 산책을 나가 보면은 산책을 나갈 만한 동네에 제가 좀 머물렀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범죄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더 취약한 지역에서는 오히려 거리를 걷는 그 비율이 이제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맞는 말인 것 같고, 그냥 아예 그 범죄율이라는 거를 통제 변수로 넣어서 분석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거에 영향이 나타났는지, 그걸 통제하고서도 만약에 그런 감소되는 게 나타났다면 그건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결국은 개인적인 요인이 아직도 많이 남아서인지, 하여튼 그런 부분 좀 궁금합니다. 예, 아주 날카로운 질문. 예, 부탁드립니다. 그러게요. 교수님
너무 부담스럽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감사하게 죄송합니다. 처음에 그 데이터에 대한 거는 앞서 저도 이제 세컨더리 데이터들을 구하다 보니까 이머전시 메디컬 서비스 데이터들이 대부분 히파 룰에 따라서 개인의 아이덴티티가 드러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어떤 여러 기관에 요청을 하고 다른 어떤 그 연구 계획서를 내보고 하면서 조금씩 자료를 받았지만 여전히 데모그래픽에 대한 정보들을 구하지 못해서 이제 이머전시 메디컬 서비스 특히 이제 그 데이터에서 제가 이용한 데이터들은 거의 이제 개인 정보들은 없었고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멀티 레벨에서 보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도 교수님과 또는 연구로 이제 그랜트를 따서 하는 것들은 개인의 집과 개인의 건강 상태도 측정하지만 개인의 집을 주소로 기반으로 바운더리가 얼마만큼 뭐 헬프마이어 뭐 쿼러마일 걸을 수 있는 공간 안에 이제 문제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면서 멀티 레벨로 보는 것들은 이제 그랜트를 따면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저는 세컨더리 데이터로 일단 이러한 어떤 관계성들을 조금 빨리 보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그런 것들을 조금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스페이셜 유닛이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최대로 작은 거를 쓰고 싶고 근데 또 작은 거를 쓰면 작은 거대로 데이터의 한계들이 있고 그러니까 결국 센서스 데이터가 그 10년 단위로 있는데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는 1년마다 이제 조사가 되고 그러한 데이터들은 이제 조금 더 큰 단위 블락 그룹 단위에서는 인컴이나 이런 것들이 매저가 되지만 이제 블락 단위로는 그런 것들이 매저가 안 돼서 단위를 작게 하면 또 많은 데모그래픽의 정보를 또 잃어버리게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매번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 데이터가 제공되는 정도와 그리고 저희가 또 다른 통제 변수로 공간적인 것들을 또 측정할 수 있는 거에서 늘 어느 정도가 맞을까 그러다 보니까 앞서 했던 연구들이 다 유닛이 달라버렸었던 것 같아요. 센서스 트랙은 데이터 자체를 이미 그렇게밖에 제공을 안 해줬고 그 천식 관련된 데이터를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포인트 단위로 그 어느 위치인지 다 알 수 있었지만 이제 여전히 다른 데이터들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그 스케일이 달랐고 코비드 관련된 연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크라임과 이제 저 변수들은 다 통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크라임은 영향을 어드저스티드 한 다음에는 영향을 안 줬고 이제 크라임 말고 네이버후드 에스테릭으로 이 사람들이 그 네이버후드에 얼마만큼 이제 에스테릭한 어떤 뭐 빌딩이나 거리 환경들이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측정한 거에서는 그 변수는 이제 여전히 시그니컨트 했었고 근데 이제 저희도 사실은 이제 리뷰어들한테서 지금 마지막 단계이긴 한데 마지막 코멘트를 하면서 지적을 받은 부분이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것과 동일한 건데 어떻게 그거를 인텐글 할 수 있는지 여전히 그 지역의 불평등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지 않냐 그 개개인의 어떤 잡을 잃어서 이러한 것들이지 않냐 근데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그 상황에서 근데 저희는 이 부분들은 다 컨트롤을 했고 여전히 그 네이버후드의 SES로 쓰이는 이런 낙후성에 대한 그 정도가 결국은 이제 프락시 역할로밖에 이 단계에서는 못 봤는데 결국 그 인터랙션 텀에서 나머지 인디비주얼하고 네이버후드 요소들을 컨트롤하고도 이 인터랙션 텀에서 시그니컨트한 것들을 보면서 저희는 이제 결국 이게 프락시 역할로 이러한 개인 간의 건강의 문제들이 맞물려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들이 맞물리지 않았을까 현재는 그렇게밖에 못 푼 채로 이 논문은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질문을 주셔서 저희도 후속으로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네, 김원정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저 너무 그 이성민 교수님 발표를 되게 감명 있게 들었고 그 뭐랄까 그 디테일하고 정말 그 뎁스가 훨씬 더 깊어지고 있다라는 거에서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좋았습니다. 그 강은정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랑
제가 이성민 교수님 대신해서 말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안 질문하셨어도 이성민 교수님한테 말을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그 강조 교수님 도시계획하면은 이제 유닛 오브 어널리시스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도시학자들이 아무래도 공간을 다루다 보니까 이 어그리게이션 된 데이터들, 2차 데이터를 쓰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인디비주얼 레벨에서 분석을 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게 디테일한 아웃풋 자체가 믿을만 하려면 인디비주얼 레벨이 맞고, 많은 도시학자들이 인디비주얼 레벨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서 세컨더리 데이터를 쓰고,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동단위나 뭐 구단위로 쓰지만 저는 구단위 데이터면 그 논문을 안 쓰는 게 낫다라고 주장하는 편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인디비주얼 레벨을 써야 특히 도시 뭐 부동산이나 이런 거는 좀 다르지만 그 건강도시와 관련된 연구는 인디비주얼 쓰지 않으면 아예 그 논문을 하지 마라라고 주장하는 편인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한 작년 정도 최근에 제가 그 동산병원 저희 학교 병원에 그 데이터들 119 비지테이션 하는 것 중에 소아외과 의사하고 그 교수님하고 산부인과 선생님하고 저하고 해가지고 뭐 어떤 연구를 해서 쿠킹을 했냐면 초미세먼지하고 산모가 살고 있는 주소지가 있으니까요. 그 초미세먼지를 제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119 비지테이션 데이터가 있으니까 엄마가 여러 가지 정보, SS 정보 플러스 주소지가 있잖아요. 그 주소지를 딱 찍고, 근데 그 주소지에서 그게 아마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주소지에서 가장 가까운 초미세먼지의 정보를 땡겨서 쓰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도시계획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요거를 제가 그 주소지, 산모가 사는 주소지에서의 그 초미세먼지를 GIS 테크닉을 가지고 추정을 합니다. 그 추정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거죠. 보건대학 쪽에서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추정해서 매칭을 했을 때 소아 기형 발생하는데 초미세먼지가 어떤 기여를 하는가 해가지고 그런 연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쨌거나 그게 나름의 뭐라고 할까요?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게 보통 6, 그러니까 그쪽에 이 메디컬 쪽에서는 임신했을 때 3개월, 4개월, 이렇게 초반기가 되게 중요하다. 초미세먼지가 그랬는데, 우리의 그 엠피리컬 스터디에서는 중기 5, 6, 7 정도? 5, 6? 이 정도의 그 초미세먼지가 높았을 때 그 산모가 기형아를 낳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그래서 재미있었던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도 저희의 그 유닛은 인디비주얼 레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GIS가 그걸 가능하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의 데이터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그리고 준비도 되어 있는데 데이터가 제가 동산병원에서 다행히 우리가 그거 IRB도 받고 해서 그 데이터를 쓸 수 있게 되어서 그거를 매칭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고, 저도 아마 이성민 교수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준비는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그 데이터가 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해서 그 테크닉한 측면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돈이 많이 들어서 아니면 데이터가 없어서 못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싶었고요. 아마 이성민 교수도 아까 그런 측면에서 펀드를 따야 할 수 있다. 그랜트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가 아마 그게 그런 설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사실 코비드-19 이성민 교수님한테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까 제가 에스마하고 그게 아마 제 연구랑 그래도 비슷했던 119 비지테이션, 911 비지테이션하고 제가 동산병원을 했던 게 비슷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 코비드-19, 저도 코비드-19 전후로 도시공원의 효과가 있냐 없냐를 지금 쿠킹하고 있거든요. 추후에 좀 그 방법론 제가 대충은 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랑 제가 설계한 거랑 조금은 다른데 조금 쉐어를 같이 서로 하면서 조금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질문해 주시오. 우리 최 교수님.
아니요, 채팅에 지금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보겠습니다. 예, 채팅에 예.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더 많은 임상 의사들의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이 뭐가 있을까요? 혹시 미국에서는 실제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교수님 생각하는 동안에 제가 한마디 코멘트를 드리면은 의과대학 졸업하고 난 뒤에 해리성 인격 장애라는 용어 이제 30년 만에 처음 들었어요. 아까 그 외에도 뭐 이 용어들이 아까 그 바이오제닉, 볼라타일, 오르가닉 컴파운드도 의과대학 졸업하고 처음 듣는 거고 오늘 1시간 동안에 듣는 용어들이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여가 시간 보행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만 산출하는데 레크레이셔널 이 워킹을 미국에서는 또 이렇게 부르는구나. 뭐 이런 하여튼 용어들 하나하나가 분석하는 방법은 아까 모더레이팅 이펙트를 본다든지 또는 뭐 우리 그 개인적 차원과 그런 맥락적 데이터를 멀티레벨 어널리시스를 한다든지 사용하는 방법은 학문에 있어서 이제는 뭐 거의 공통적인 게 많은데 아주 그 다양한 학제 간의 이런 영역을 아울러서 하면은 이렇게 또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오는가 하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이성민 교수님 혹시 임상의사들의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노력이 뭐가 있을까요? 네, 잠시만, 제가 질문이 굉장히 긴 것 같아서 이경신 주임 연구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에도 있군요. 예. 네. 못 봤습니다. 예, 네, 제가 그냥 읽은 부분에서 답변을 드리면 아마 첫 번째 질문은 사실 방법론적인 거는 저는 말 안 할래요. 여기 계신 교수님들과 다른 분들이 훨씬 더 훌륭하신 연구분이시고 더 이런 연구들을 더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정직하게 박사하면서 처음 통계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저의 이 연구 방법들은 매우 미약하지만 그 질문하신 것 중에서 이제 컴포지셔널 이펙트를 조금 구분하고 어떤 녹지만의 효과를 보려고 한다는 부분에서는 뭐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이제 낙후 지역의 정도에 따라 공간적 특성들을 조금 구분해서 보는 방식을 선택했고 그러한 낙후성과 관련된 변수, 임자와 녹지의 인터랙션 텀을 보았었는데 만약 녹지로 인한 뭐 건강 효과 그 어떤 건강 효과인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뭐 낙후성의 정도를 그 데모그래픽적인 측면, 인디비주얼한 어떤 그 소시오 데모그래픽이 있을 거고요. 그런 인컴 부분과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고 네이버후드 단위에서 그 지역에 속한 어떤 지역의 네이버후드의 인컴과 그런 뭐 다른 인덱스의 형태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통째로 본 다음에 사실은 녹지와 건강을 보는 방법이겠지만 조금 더 나아간다면 결국은 제가 뭐 한국에서 여전히 통계를 안 해서 단어적으로 너무 미흡해서 패널 데이터로 녹지의 양이 이제 시간에 따라서도 분명히 어느 지역에 따라서 증가를 하고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와 건강 또한 어떤 시간에 따른 어떤 변화가 같이 데이터가 있다면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다른 부분들을 조금 최소화시키고 건강과 녹지와만의 관계만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 임상의들이 녹지 환경에 대한 건강 영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환자들에게도 행동의 변화를 제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뭐 저도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저희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분야에서 조금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도 앞서 다행스럽게 저는 훨씬 더 의사들하고 또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중보건 마샤 오리 교수님이 이제 공중보건학과 교수님이 저는 커미티였고 이러다 보니까 훨씬 또 그쪽의 어떤 용어와 이런 관계들이 많이 익숙해지기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저희한테 얘기하시는 것들이 그런 거였거든요. 도리어 도전을 주셨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조경에서 디자인을 한다고 공언하고 저희가 하는 것들을 하지만 의사들이 예를 들어 환자들이 찾아왔을 때 의사들이 해줄 수 있는 얘기는 걷는 두 가지인 거죠. 미국에서 워킹이고 워커블 인바이러먼트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은 이제 똑같이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워킹을 하라는 얘기뿐만 아니라 워커블한 어떤 인바이러먼트가 중요하다라고 의사가 권해줄 수는 있대요. 걸으라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역에 따라서 누군가는 질문을 의사한테 되물을 수 있죠.
어디서 걸어야 되냐? 내 집 주변에는 걸을 곳이 마땅하지 않다. 그리고 미국은 또 걷는 환경이 워낙 안 돼 있다 보니까 사이드워크들이 다 끊겨 있고, 근데 무작정 걸으라고 하면 제가 이제 박사 때 연구한 것처럼 노인들, 고령자들 분들께 걷는 것이 신체 활동에 좋습니다. 나가서 걸으십시오. 땡볕에. 그리고 보도블럭이 다 깨진 곳에서. 그러면 이제 낙상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위험성만 증진시키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공간들을 해소시킬 문제들을 픽스하는 것들이 이제 도시 조경 뭐 이제 저희가 하는 분야에서 하는 거겠지만, 또 다른 하나가 이제 그분들이 도전을 준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라우트를 짜는 작업들을 좀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그게 중요하다라고 느낀 게, 그거는 조경가나 어떤 건축가들이 할 일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노력해서 내가 이 마을에 살면 어느 길을 걸을 때 안전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요즘은 또 어떤 연구들에선 소셜미디어나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디를 위험하다라고 표시하는 것들을 매핑화시키는 작업들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토대로 어떻게 보면 어느 라우트를 이용할 때 서로 간의 정보들을 쉐어할 수 있는 거죠. 뭐 한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예전 기억이지만 그 고속도로 달릴 때 이 어디가 티켓팅 끊는지 안 끊는지 내비게이션이 다 알려주는 것처럼, 결국은 이러한 안전한 어떤 거리들이 서로 간의 정보가 쉐어가 돼서 그 라우트들을 예를 들어서 마을마다 그런 것들을 각각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그것만큼 어떻게 보면 도움되는 것들이 없고 의사들 입장에서도 너무 편한 거죠. 그 맵만 딱 주면 되니까 사실은 이제 말로 어떤 걸으십시오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들이지 않을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훨씬 시간이 오래 걸렸을 수도 있고, 어떤 학제 간에 뭐 이제 분야 간에 서로 언어를 통일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 서로 간에 이해가 있어야 이런 부분들이 같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뭐 그 부분들은 쉽게 풀리진 않겠지만, 이러한 어떤 저는 건강보건학회가 그 중심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튜브 댓글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우리 이경신 주임연구원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저도 이 유사한 경험이 있는데, 우리 지금 전국 시도별로 운영하고 있는 아토피 천식 교육정보센터라는 곳이 있어서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그 전수조사, 그 많은 수십만 명 학생들을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그 이제 이 구도심에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는 이제 응급실 이용률이 높고, 저 동부산 자연 환경이 좋고 의료 시설이 좋은 쪽에는 응급실 이용률이 낮았었는데, 그때 이렇게 좀 이런 다른 이런 개인적인 변수가 아닌 이런 맥락적인 이런 것들을 조사해봤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렇게 멀티레벨 어널리시스, 이게 이제 조금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최근의 분석이라서 이런 것들을 우리 학회에서 뭐 이렇게 좀 잘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제가 본 논문 중에 경기도 29개 시군에서 지역사회 건강조사하고 국토정보원의 GIS를 이렇게 멀티레벨 어널리시스를 해서 이제 극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뭔가를 밝혀내는 건데, 아까 우리 질문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총론적인 방법은 멀티레벨 어널리시스를 했는데, 이게 구체적인 어떤 더 세부적인 분석 방법이나 그런 게 좀 궁금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리 네네, 우리 최설기 교수님, 예, 우리 도시보건대학원, 예. 네, 오늘 발표 정말 너무 재밌게 들었고 영상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앞부분에서 녹지가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보건 쪽에서 건강 형평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인 수준 중재보다는 환경적, 시스템적 접근을 하라고 하는데, 녹지 문제는 이 환경적 접근일 텐데 오히려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 지역에 따라서 녹지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다를 것 같아요. 도시 지역에서의 녹지와 농촌 지역에서 녹지, 그러니까 뭐 얼반, 서벌반, 루럴에서 가지는 그 있는 녹지는 주민들에게 그 각 의미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뭐 센서스 트랙 단위로 분석하시거나 할 때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지역별로 혹시 효과가 다른지 그 관계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지역 간에 보는 것들은 저희는 이제 뭐 지금 앞서 데이터에서는 엘파소 다 조금 시티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었다 보니까 그 코비드 관련된 거는 이제 엘파소 시티라는 어떤 한 시티 안에 대상자들만 대상으로 했었고, 이제 자살 시도 관련된 데이터도 이제 시티 안에 데이터만 있었고, 이것도 또한 어떤 불균형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저도 이제 그 텍사스에 있는 루럴 지역의 어떤 낙후된 거기서도 이제 또한 학교 근처에 걷는 환경 이런 것들을 설계로도 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들도 있는데, 여전히 그 지역에도 어려움들이 있지만 제일 큰 문제가 저희가 데이터를 못 구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결국은 설계를 하려고 해도 조금 이제 자료를 다운을 받고 저희가 무언가 이 시에서 만든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들이 미흡하다 보니까 실무자들 입장에서 이제 저희가 무언가 디자인으로 제공을 하려고 해도 그 작업을 다시 처음부터 저희가 직접 해야 하는 작업이 있고, 연구를 하려고 해도 이제 쉽게는 이제 크라임이나 저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머전시 메디컬 서비스 데이터나 다 결국은 이제 도시에 있는 지역들에서만 데이터들이 수급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데이터의 어떤 차별성이 또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연구를 더 어떻게 보면 지역 간의 어떤 지역에 대한 연구 자체를 또 심화시키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유일하게 이제 조금 루럴하고 서버번 이제 시티를 볼 수 있었던 거가, 저희가 그 천식 관련 데이터는 전체 주를 코네티컷 주를 대상으로 한 거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저희가 그 변수를 고려하기 위해서 뭐 인구 밀도를 보는 방법도 있고, 이제 이미 미국에서 데이터들로 루럴리티 인덱스들이 만들어진 것도 있고, 인구 밀도와 그 다음에 뭐 도시화가 진행된 정도,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그 변수로만 고려를 했고, 여전히 보는 어떤 관심사는 이러한 것들을 통제했을 때 녹지가 영향을 주는지를 보다 보니까, 어떤 이런 도시와 도시가 아닌 지역 간의 녹지의 형태, 그리고 그런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녹지가 미치는 영향은 보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너무 중요한 주제인 것 같고 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저는 들으면서 들은 생각이, 아까 그 영어로 그 이 그레스랜드의 비율이라든지 뭐 헐베이시어스 풀로 초지를 말하는 것 같은데, 오픈 스페이스, 우리나라는 근데 이게 뭐 또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뭐 또 자연공원, 도시공원, 뭐 이게 사실 실제 딱 우리 그 건강에 유용한 형태로 이런 어떤 지수가 가공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저는 쭉 들으면서 야, 우리 이제 도시건강 프로파일을 만들 때도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나라 지금 국민 1인당 신용 점수가 다 점수가 1000점 만점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또 아까 좀 잠시 말씀하셨던 그 포클로즈 강제 집행, 뭐 경매를 비롯해서 이 이제 도시건강 프로파일을, 이 도시 건강에 접근하기 위한 사실 첫 관문이 이 프로파일을 잘 만들어야 이렇게 설득력이 있는데, 너무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2차 정보 위주로 그냥 그냥 우리 그 각 지자체마다 있는 도시 그 통계 연보에 있는 그런 정보 수준을 가지고는 좀 더 이렇게 강론적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질문 이문식 교수님. 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고요. 그 임상의사들은 진료할 때 진료가 바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하기가 어렵고요. 이건 농담이고, 지금 멀티 레벨 애널리시스는 요새는 항공 분야에 관계없이 임상에서도 아주 파퓰러하게 쓰는 방법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에콜로직 폴리시가 있다는 거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그다음 또 단편적인 연구 하나 가지고 보편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에이지, 젠더, 지역적인 것, 시간적인 거 다 고려해야 되고, 또 의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에이지, 젠더 되겠던 이뮤니티나 또 환경, 개인적인 환경이나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엘러지, 아까 에스마, 그다음에 아토피 이런 것들은 정치 변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분석해보면. 그래서 제가 오늘 의문을 쭉 푸는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대전도 예를 들면 저는 대전에 있는데 대전에 이제 한 10년 전에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아토피 천식이 유병률이 굉장히 높다. 실제로 이제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돌렸더니 굉장히 높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 다시 그걸 조사를 한다 그래서 또 아이작 설문지 있잖아요. 그걸 아이작 설문을 또 초중 고등학교 이렇게 가지고 다 돌려가지고 또 몇만 명 또 분석하고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보니까 지연차별을 보니까 이게 변화가 굉장히 심하고 차이가 있고 또 재미있는 게 대전 인근 지역이 충남이잖아요. 또 충남은 또 유병률이 또 제일 낮아요. 전국에서 제일 낮고 대전은 높고 이런 참 그래서 아까 녹지 이야기하면서 아까 보요시에다가 B를 붙여가지고 이제 비보요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런 것도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 대전에서 사실은 녹지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권선택부터 해가지고 지금 시장까지 대전에 그냥 녹지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하고 있고 공원도 어마하게 크게 만들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게 조금 그런 것도 조금 경계할 만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적당히 해야 되겠는데 근데 그걸 잘 모르니까 그렇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연구나 아니면 이런 아까 컨텍스추얼 변수에 대한 부분들 이거 지금 이것도 우리나라도 한 10년 전부터 그게 유행을 했거든요. 멀티레벨 어널리시스를.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질병관리청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한림대학에서 리저널 팩터 있잖아요. 리저널 변수 베리어블을 정리해가지고 그걸 공개를 하고 있어요. 분양 비슷하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같이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아주 인상 깊게 거기도 지금 한 10시간 넘었을 텐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들 얼굴 보여주신 분들은 다 질문. 우리 원재홍 교수님 코멘트나 질문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제가 조금 이따 나가봐야 돼가지고 지금 나가볼까 하고 그랬는데 다른 건 아니고요. 너무 강의 잘 들었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항상 이성민 교수님 연구를 이제 지난번에도 듣고 또 이번에 듣는데 항상 들을 때마다 이제 느끼는 것은 연구 환경이 너무 좋은 것 같다. 역시 미국이 괜히 미국이 아니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그 연구 환경이 좋다라는 게 이제 다른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아까 이제 말씀 나오셨던 그 데이터 부분도 되게 중요한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이제 인디비주얼 레벨하고 어떤 컨텍스추얼한 그런 레벨에서의 어떤 데이터가 이제 조합돼서 이제 의미 있는 연구를 많이 만들어내고 싶긴 한데 항상 보면은 많은 정보들이 좀 많이 누락되어 있는 것도 많이 볼 수가 있고 또 막상 겉보기에는 많이 데이터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막상 들어가서 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미싱되어 있는 거를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를 진행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국내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 학회가 좀 리드를 해서 뭔가 선제적으로 이런 데이터 부분에서 보건 쪽에 많이 좀 요청도 하고 또 데이터 작업 포함을 해서 데이터를 뭔가 좀 연구에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제안들을 좀 많이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같이 해봤습니다.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코멘트 하실 분 계세요? 우리 서명순 쌤 혹시 코멘트 있으세요? 네, 저도 발표해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저도 보건학 전공인데 도시계획 전공 하신 분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서 감사했고 뭐 코멘트 제가 그 녹지를 들으면서 사실 녹지 공간에 대해서는 많이 보건학에서 다루어지긴 하고 있지만 트리 캐노피라는 용어를 또 처음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좀 신선했고 하나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건 녹지나 어떤 숲소물 같은 경우에 도시에 이제 열섬 현상이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도 들었었어요. 도시 숲 구성에 있어서는. 그래서 폭염이나 아니면은 온열 질환 같은 것도 같이 한번 이어서 연구를 해보시면 되게 좀 재밌는 연구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뭐 상당히 예상보다 시간이 거의 90분 가까이 이렇게 연장이 됐습니다. 예. 저는 전반적으로 드는 생각이 익숙한 것 다르게 보기. 우리 보건 분야에서는 보건 분야 안에서 너무나 익숙한 게 있고 도시에는 도시 분야에서 익숙한데 그걸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저 용어가 우리 도시 분야에서 인용이 될 때 아주 새롭게 다가왔고 야, 도시 건강을 연구하려면 양 분야를 또 자기 분야도 잘해야 되고 양 분야를 서로 또 더 잘 알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회장님께서 이렇게 콜로키움과 또 두 번의 학회와 학회지 발간과 뭐 저서 발간 등을 통해서 사실 이런 팬데믹과 기후 위기를 포함해서 오늘 발표해 주신 주제가 그 홍윤철 교수가 쓰신 그 문명의 8가지 질병 중에 이런 의료 체계가 잘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알러지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을 또 우울증의 문제, 정신 건강의 문제, 아까 수어사이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시와 건강을 아울러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우리 학회만이 해야 될 아주 소중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첫 번째 콜로키움인데 좋은 발표자께서 좋은 토론을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김원정 교수님 혹시 뭐 코멘트 있으세요? 아니시구나. 그러면 우리 마무리 말씀을 우리 강한정 회장님께서 해주시고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저기 발표시키지 마세요. 예, 아무튼 오늘 너무 뜻깊은 자리였고요. 많은 몇 가지의 구체적인 그 학회 차원에서의 어떤 과제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연구자로서도 어떤 앞으로 어떤 연구 분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가지고 계신 또 그 경험 이런 부분들을 아낌없이 나눠주신 이성민 교수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예,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댓글도 달아주시고 이 토론이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도록 아니요, 고 교수님 그거 전에 네. 유튜브 그 회원 가입을 하셔야 돼. 아니 근데 지금 우리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게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구독을 눌러야 회원이 이게 그게 됩니다. 예, 오늘 그 질문하신 내용들도 올라와 있고 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영상을 볼 수가 있어서 상당히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오늘 아침부터 90분간에 걸쳐서 아주 짧지 않은 시간인데 모두 고생 많이 하셨고 자주 뵙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오늘 발언 못하신 분들도 우리 김한혜 쌤이나 박아연 쌤, 또 우리 강동구청의 변혜숙 쌤을 비롯해서 우리 엘라이언스, 또 건강증진 개발원, 또 이렇게 통합건강증진 지원단을 비롯해서 개인을 넘어서는 우리 조직들도 우리 도시건강학회에 좀 이렇게 회원으로도 참여하고 또 이런 기관들의 또 역할도 오늘 보니까 가능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번 콜로키움 또 있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촬영 안 해도 돼요. 함영은 간사님 단체 사진 했어요 미리? 네,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좋은 포즈를 딱 잡고 웃으면서 네. 서명순 쌤 좀 앞으로 와야 될 것 같아. 너무 뒤로 갔다. 벼룩수 한마디 하시죠. 듣고만 계셨어. 촬영해 주세요. 네.
우리 편혁 선생님 한마디 해주세요. 인사 말씀. 예, 찍었죠? 예, 캡처. 예, 우리 편혁 선생님은 내일 또 우리 엘라이언스 아카데미 커뮤니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